자, 1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되어 있는데요. 천천히 같이 봐.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죠? 생물 다양성은 인간의 생물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아니죠.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생물이 멸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그랬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래종을 많이 들여오면 안 되겠죠. 아직 외래종 배우진 않았지만 당연하잖아요. 그치?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다양성이 크니까 조금 더 천천히 파괴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이해가 안 되면은 뭔가 인성에 문제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신기한 게 원래 문제들은 언제 4번 아니면 5번 아니면 3번이 답이에요. 일부러 저희도 읽게 만들고. 그니까요. 당연하지. 근데 이건 왜 1번이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4번 찍으면 3번이나 4번 찍으면 확률이 되게 높잖아. 네, 그니까요. 2번이요. 가는요. 풀, 메뚜기, 개구리, 뱀으로 이제 일렬로 돼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이제 이걸 표현할 때 가는 먹이 구물이 단순하다. 나는 먹이 구물이 복잡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1번 가보다 나의 먹이 구물이 더 복잡하다. 맞죠? 가보다 나의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요. 나는 먹이 관계에서 사라진 생물을 대체하는 생물이 많죠. 4번은요. 가에서 개구리가 멸종되어도 뱀은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다가 아니죠. 금방 이제 멸종되겠죠. 그래서 2번에 4번이네. 어렵지 않죠? 5번은요. 개구리가 멸종되어도 올빼미는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겠죠. 올빼미가 대표적인 이제 식육, 육식 조류라고 하더라고요. 3번은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제공한 혜택이 아닌 것인데요. 식량 제공하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제공하죠.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하죠. 울창한 숲은 요거 틀렸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숲은 가지고 영양소를 만들고 산소를 뿜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요거는 몰랐을 수도 있죠. 산소의 양을 증가시켜요. 섬유나 종이 등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죠. 3번에 4번이고요. 4번은요.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한 설명. 목화와 누에고치에서 목화에서는 면, 그 다음에 누에고치에서는 비단 같은 섬유 재료를 얻죠. 니은 주목나무에서의 황암제 원료 아까 봤었고요. 푸른 곰팡이에서는 항생제 페니실린의 원료, 그죠? 그 다음에 버드나무에서는 아스피린 해열제. 니은은 맞고요. 기억 니은 다 맞네. 디귿은요 생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형 비행기 같은 유용한 장치를 만들었죠. 다 맞네요, 그죠? 기억 니은 디귿. 4번에 5번. 자, 5번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없을 거야.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있어. 생물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죠?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그죠? 사람에게 유용한 생물만을 선택적으로 남겨두기 위함이다. 이거 틀렸죠? 그건 너무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4번은요. 모든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죠. 다양한 생물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료를 얻기 때문이죠. 근데 5번에 3번이에요. 권리가 없지 않아요? 모기들은 살 권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기를 죽이면 먹이를 먹고 사는 이제 여러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근데 너무 피해를 많잖아요. 물론 그렇지. 거기는 살 권리가 없죠. 그냥 막 빙빙 돌면서 딴 동물, 딴 생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 녀석이 그 녀석이 너 왜 이렇게 흥분해? 범죄자예요. 모기한테 많이 모기한테 뜯겼어. 많이 물렸고 제 아빠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모기가 있어서 주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또 제 아빠는 말라리아에 수컷 걸렸어요. 모기만 남긴. 거기 이제 모기를 줄이는 방식은 되겠죠, 그치?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수컷 모기만 살리고 암컷 모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줄이는 방식이지. 그리고 그러면 수컷 모기는 번식을 못하니까 죽어요.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못하게 해서 줄이는 방법은 되겠죠. 그리고 수컷 먼저 암컷 모기를 다 죽이면 그거 물릴 일이 없어요. 물릴 일이 없어요. 암컷 모기가 물어요. 모기 중에서는. 아, 그치. 큰 애가 수컷이고 작은 애가 암컷이잖아, 그치? 큰 애들은 활동성도 되게 느리고 크기 때문에 바로 잡혀버리잖아요. 그치, 말라리아 모기 이런 거 되게 안 좋긴 한데 아 모기를 너무 못생겼어. 못생기긴 했어요.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뭐또 외모까지 평가하는 좀 하리보다 더 그렇고요. 웃기게 생겼어요. 아무튼 모기의 그 새끼가 장구벌레잖아. 그치, 장구벌레를 먹이로 사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수생 생물 중에.
그리고 잠자리도 있고, 그지? 여러 뭐 그게 뭐냐 그 다리가 이렇게 되게 긴 애들 있잖아. 소금쟁이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생 생물들이 걔를 또 먹이로 삼아야 되는데 그 먹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사람들 모기가 많이 많아지거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물 웅덩이가 생기면은 거기에 모기들이 알을 낳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때문에. 그럼 저희의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5번 같은 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물을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보통 인성이 바른 사람들은 그거 아니? 그 연쇄살인범들이 어릴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있어. 제가 세 가지 다 기억이 못 하는데 꼭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야. 불장난을 좋아해. 그래서 작은 거에다가 불을 만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니? 동물을 꼭 학대하는 흔적이 있어. 고양이를 죽인다든지. 고양이를 죽여요? 고양이 불쌍해. 연쇄살인마들의 특징이야. 어릴 때부터 어떤 동물들을 죽여. 어떻게 무슨 일을 죽일 수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성의 문제가 있는 그냥 거지. 강아지가 우리를 물면 죽지 않아요. 아이. 근데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요. 강아지 이제 꼬리 이렇게 막 자르는 사람들도 있고, 강아지가 좀 돌리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지? 너는 알지? 너는 많이 봤을 거야. 어? 그리고 강아지 막 끌고 다니면서 학대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어. 되게 귀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괴롭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 그 어른 같은 분들이 있어. 사람들은 다 어른. 개미를 학대시키니까 우리는 다 연습하는 사람이 뭐또 건축은 또 다를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연쇄살인마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있잖아요. 그 특징 중에 그 하나가 사람들은 미쳤어요. 동물들을 학대하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정상은 아니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 개미들 너무 많이 학대했는데 어렸을 때. 저도요. 저 괴롭히지 마. 모기를 제일 많이 학대했어요. 모기. 그래. 자 이제 50페이지 볼게요. 곤충도 생명입니다. 근데 모기는 이상한 애들. 자 이제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주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점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근데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도 있겠죠. 사람에 의해서 좀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겠죠, 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럼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대책들. 자,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남핵, 외래종,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 근데 4번, 5번 다 뭐예요? 뭐라고요? 기회 내신 속 4번, 5번 답이요. 또 4번에 5번, 5번에 3번. 안 듣고 뭐 했어? 여기 얘기를 했어. 모기에 흥분해가지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우리 5가지를 배우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예요. 주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를 되게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한 거주지를 위해서 거기를 좀 많이 파괴하겠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산이나 언덕이 있을 때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그냥 다 아파트로 깔아버리잖아요, 그치? 저 약간 좀 태국처럼 막 개구리가 그 길가에서도 있는 것도 좀 무섭긴 하잖아. 개구리가 길가에 있는 게 무서워 너는? 아니 그냥 막 계속 뛰고 있는데 막 신발이 밟힐 수도 있고. 개구리가 무서워? 어? 개구리 많이 있어요. 먹었어? 옛날에는 많이 먹었거든? 근데 요즘도 어떻게 먹었어? 우선 달팽이 먹어. 어? 아 베트남 가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먹기 힘드니까 그죠? 1학년 때 달팽이를 많이 먹었어. 달팽이 왜 먹어? 제 학교 선생님이 구워서? 달팽이를 가져왔는데 그 달팽이를 애들한테 먹고 식용 달팽이? 네. 그렇겠지? 선생님. 그냥 달팽이는 기생충이 되게 많아. 선생님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요리한 거 먹은 적 있어요? 밀어면 원래 식용으로 키우는 거니까 깨끗해 괜찮아. 근데 주로 이제 그 다른 애들한테 먹이로 주지, 개구리 같은 애들. 여튼 서식지 파괴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 파괴다 밑줄에 넣으세요. 가장 기본이 돼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서식지 파괴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그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고 서식지를 잃은 생물이 사라지겠죠. 그럼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될 수 있겠죠. 예를 보면요, 열대우림, 이제 아마존 같은 데가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우리 같은 뭐 공장이나 여러 가지 도시를 건설하면서 도로도 건설하고 토지도 개발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벌채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요즘 하는데 습지나 갯벌 같은 것들 많이 이제 공장 단지 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갯벌을 많이 이제 줄이는 편, 많이 없애고 있죠. 없앤다기보다는 좀 넓히고 있죠. 육지 면적. 원체 우리나라가 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서식지 파괴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대책은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남획인데요. 남획의 다른 말은 이제 불법 포획이에요. 불법 포획은 뭐 이제 요즘 뭐가 있을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명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명태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아먹어서 명태가 지금 우리나라 안 잡혀. 노가리 들어봤어? 아니요. 노가리가 뭔지 알아? 소연은 노가리 뭐야? 아니에요? 물고기잖아. 네. 새끼거든. 뭐의 새끼? 명태 새끼예요. 그러니까 명태는 이제 큰 성체를 말하는 거고 노가리는 명태 새끼를 말하는 거든. 명태랑 근데- 동태랑 똑같은 거예요? 어? 명태랑 동태랑. 명태를 얼린 게 동태야. 그리고 명태를 그 겨울에 밖에서 말린 거를 황태라고 하고, 그리고 명태를 단순하게 말린 게 북어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튼 그런데 명태 새끼가 노가리인데 그 어른들이 맥주 안주로 많이 먹는 게 노가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명태를 많이 먹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명태가 안 잡혀. 그래서 명태는 100% 저기 러시아 같은 데서 수입을 해요. 잡아가지고 그 정도가 됐어.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남획이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은 저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 곰을 잡아가지고 곰의 쓸개가 좋다 해가지고 곰을 잡아서 쓸개를 막 쓸개에서 이렇게 담즙 같은 거를 채취해서 먹고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안 하잖아. 또 일본인들은 호랑이들을 멸종시켜버렸죠. 응? 일본 뭐 그치. 뭐 일제 시대 같은 경우는 호랑이를 뭐 이제 불법으로 다 없앴다든지. 그리고 그런 독도에 사는 물건 같은 애들도 다 죽었대요. 어? 독도에 사는 물건 같은 독도에 사는 이제 물범들도 많이 이제 죽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물범이 식량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잡아서 가죽이나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불법 포획이 되겠죠. 3번.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요. 2번은요. 인간이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것. 여기다가 밑줄만 해놓을까? 무분별하게 잡는 것. 그리고 옆에다가 불법 포획 이렇게 써주세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생물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감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을 남획하면 그 생물이 사라진다 되는데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대부분 멸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보시면요, 사슴이라든지 콧불 속 코끼리인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하겠지만 외국에서는 코끼리의 상아를 되게 그렇게 비싸게 거래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끼리 이렇게 뿔 같은 거 있잖아, 상아잖아. 약간 그 보석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거. 진짜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 상어가 상아. 근데 상어도 막 사람들이 그거 이제 말할 거야. 그거 지느러미 때문에. 그렇지. 그 삭스핀이라고 상어 알 있잖아요. 그리고 코뿔소 뿔도 옛날에는 그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 이제 코뿔소를 뿔을 목을 묶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갈아가지고 이제 가루로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참 좋아한다, 얘들아. 그리고 고래 같은 것도 많이 잡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래를 못 잡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잘못 이제 뭐 그물에 걸렸었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고래 고기를 옛날에 거래하고 먹었잖아요, 동해안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딱 죽은 것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말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불법 포획을 옆에다 쓰는 거예요. 아니 너 아까 무슨 예를 말했었는데, 상어 지느러미.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요리로 많이 쓰잖아요, 중국 요리. 그리고 삭스핀이라고 해서 상어알 그 되게 비싼 거 있죠. 그지? 아빠가 삭스핀 좋아해요. 맞나? 네. 맞죠? 캐비어. 캐비어 미안해. 삭스핀이 상어 지느러미 요리고, 네. 그리고 캐비어가 그 상어 알이잖아요. 철갑장어, 철갑상어. 응?
뭐라고? 고급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잖아. 요만큼으로 해서 되게 비싸잖아. 그치? 맛없을 것 같아요. 그치? 어린애가 먹기는 상어 알을 날 수 있어요. 어? 아쿠아리움 안에 두면 상어에서 상어 날 수 있어요. 그 특정 상어 무슨 상어였지? 찰갑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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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네는 이제 알을 낳는데 그게 또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이 이제 남에게 되잖아.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외래종. 외래종의 반대가 토종이에요. 우리 이제 고유의 생물들을 이제 토종이라고 하고요. 토종 생물이라고 하고 그 지역 말고 외래에서 바깥 지역에서 들어온 생물들을 외래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외래종은 토종 생물을 위협하여 토종 생물을 사라지게 한다 돼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생종이나 생존을 위협하고요.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겠죠. 뭐? 그 뱀들이 그 외래종이어가지고 그 다람쥐들은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뱀들을- 요즘에 또 그 좀 도마뱀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열대 지역에 사는 야생 동물을 많이 이제 수입하잖아요. 수입해서 키우잖아. 반려동물로? 뱀을 막 죽이고 있는 일부러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생겨. 그죠. 그 걔네가 이제 탈출하거나 이제 키우다가 얘네가 뭐 또 먹이도 많이 먹고 하니까 비싸고 하니까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지역이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그걸 버린다고 다시 돌려주지 않고? 응? 그걸 버려. 키우기 힘들면 이제 버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다. 그리고 금붕어 이런 것도 키우다가 그냥 강물에다 버리는 경우도 많아.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그 도마뱀 이런 것도 키우다가 이제 버거우니까 많이 막 사육비가 많이 들잖아. 좀 버거운 게 너무 싼 거밖에 없어요 지금. 먹이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질려서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질려서. 질리는 건 좀 아닌데. 야, 강아지도 질려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 귀여운 강아지도. 그지? 아니, 사람들이 그래. 네, 그래서 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여기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밑줄에 넣으세요. 가시바, 크니페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뉴트리아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되게 좀 약간 귀엽게 생겼잖아. 큰 쥐처럼 생겼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먹이를 식량을 목적으로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들여왔어. 카피바라. 응? 카피바라처럼 생겼어요. 비바처럼 생겼어요. 비버. 근데 얘가 살도 통통하고 하니까 지방도 많고 해서 식량으로 이제 들여왔는데 진짜 좀 약간 비호감을 생겼잖아요. 지금 먹기는. 그래서 얘를 안 먹게 되고 이제 사육장에서 탈출하고 그냥 이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번식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동물들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번식하게 되고요. 귀여우니까 그럼 애완동물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커 이렇게. 얼마네요? 그 수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되게 크잖아. 좀 버겁잖아. 그지? 애완동물이란 좀 귀여워야 되는데 작고 귀여워야 돼. 외모는 귀엽게 생겼지만 되게 커. 그리고 굉장히 잘 먹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사육비 많이 들지. 그래서 뭐 이제 도망치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기 거북이란 것도 애완동물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크니페스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호수나 걔 너무 무서워요. 늪 같은 데 가면은 크니페스랑 블루길 이런 애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옛날에 식용의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크거든. 그런데 물고기를 엄청 다루는 거. 응? 물고기를 엄청. 덩치가 커. 덩치가 크고 포식성이 강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그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치고요. 근데 얘는 식용으로 원래 키웠는데 가시가 많대. 그리고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게 되지. 그러니까 안 잡고 가만히 놔두니까 그냥 이제 번식해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시골에 가면 그 강물에 다 이런 애들밖에 없대. 토종 물고기들 많이 없대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황소개구리죠. 황소개구리는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개구리가 거의 팔뚝만 해. 그래서 일반적인 개구리는 요만하잖아. 그지? 크면 커봤자 요만하잖아요. 요만하잖아. 아니면 작은 애는 요만하잖아. 근데 얘는 이만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골 늪에 가면요 이만한 애들이 울어대서 밤마다 굉장히 시끄럽게 울어대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요 그 후방에 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황소개구리 잡는 게 군인들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애완동물 키우는. 응?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얘들 자꾸. 개구리를? 네.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옛날에 식량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아까 개구리 개구리를 먹었다 어떻게 그랬잖아요. 먹어요? 그래서 개구리 먹어 원래. 구워서. 단백질이 많거든. 그리고 너무 크잖아요. 어? 너무 커서 좀. 그러니까 커서 이제 살이 많으니까 들여온 거야 식량 목적으로. 그런데 얘들이 먹겠니? 아니 또 황색 개구리 그 키우는 사람이 햄스터랑 같이 키우고 있었는데 햄스터를 먹어버린 영상.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식량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뉴트리아도 그렇고 황소개구리도 그렇고 크니퍼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제 급격히 되게 잘 살아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보다는 그냥 고기를 먹게 된 거지, 그렇지? 그리고 생선을 또 잘 먹게 되고 하니까 생선도 우리는 바로바로 직수입해서 이제 연어 같은 걸 이제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것들이 80년대 좀 못 살아 맛있어요. 들어온 거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급속하게 이제 커지면서 이런 애들을 안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치가 곤란해진 거지. 오히려 원래 먹었다는 게 좀 더 신기해. 들어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대중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골 가면요, 지금 서울 지역이나 경기는 좀 다른데 니네가 시골 가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고등어 외래종이에요. 고등어? 네. 고등어는 외래종이 아니죠. 고등어도 좀 맛있는데. 고등어는 뭐 제주도에서 나오고 하잖아. 그런데 이제 열대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지. 고등어 되게 맛있네. 자, 이제 환경 오염은 뭐 너무나 잘 알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생기면서 생기는 환경 오염. 환경 오염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인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결국엔 다 인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 남획도 인간들이 하는 거고요. 외래종도 결국에는 인간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환경 오염은요,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 오염에 약한 생물이 사라진다. 그렇죠? 각종 쓰레기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산성비도 요즘 많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강물에 공장에서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중금속도를 이제 내보내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유조선이나 선박에서 좀 약간 침몰하거나 저기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기름 같이 유출되면은 그 지역이 초토가 되겠지, 그치? 초토화가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이게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요. 기후변화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름이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더워지면 비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 기온이 높아진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파괴되고 생물들의 서식지도 잃게 되겠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사는 공간 자체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산성비도 더 많이 내리게 되고 등등등. 서식 환경이 달라지고 기존 서식지에 살던 생물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얘가 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기후 변화가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5번은 기후 변화. 요거를 일으키는 기체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산화탄소랑 아까 메탄가스 있었죠. 소에서 나오는 메테인. 이거는 물론 이제 화석 연료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증기. 이런 게 많아지면서 기후를 점점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책 볼게요. 서식지 파괴된 대책 개발을 자제하면 되겠죠. 서식지를 보존해야겠죠. 보호 구역을 지정해야겠죠. 예를 들면 국립공원 같은 거 있지, 생태공원 같은 거 있죠. 나라에서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생태통로 여기다가 생태통로 밑줄해 놓을까요? 생태통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산과 산, 그다음에 숲과 숲을 이제 이어주는 다리 같은 곳이잖아, 그렇지? 고속도로 같은 데 많이 있고요. 펭귄들도 막 아래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펭귄들도. 펭귄들이? 네. 한국에서는 아닌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준다고? 펭귄들한테요. 하겠죠. 그죠?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터널 같은 데 보면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뚫으면은 동물들이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지? 그 위에다가 산은 육교처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산처럼. 그럼 걔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생태통로지. 그래서 하고 있어요. 얘네가 왔다 갔다. 하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거기에 이제 망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아래 떨어진 다음 차가 딱 지나고 있을 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밑에 보면 생태통로 건설해가지고 위에 이제 터널 위에다가 뭔가를 숲처럼 덮어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로드킬 들어봤을 거야, 그지? 도로에서 이제 동물들이 많이 죽잖아. 그런 게 계속 생기니까 이제 이후에 대책으로 만들어진 게 생태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드킬에 대한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식지들이 이렇게 막 파편해서 이제 흩어져 있을 때 그걸 이어주는 곳이 생태 통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물들을 위한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남행에 대한 대책을 볼게요. 불법 포획을 못하게 해야겠지, 그지? 법적으로 이제 거래를 못하게 단속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게 멸종 위기 생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뱀 같은 경우도 멸종 위기 생물종으로 지정이 된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서약서 같은 거 쓰고 어디다가 뭐 쓰자는 거지. 사인도 하고 해가지고 나라에다가 신고를 한 다음에 수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법률을 강화해야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외래종 유입 보시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쉽진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래종 유입의 경로와 관리 및 감시와 퇴치를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고 당연한 거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요. 환경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겠지. 당연한 거예요. 기후변화는요. 다회용품 사용, 그러니까 일회용품,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겠지. 그치? 플라스틱에서 야 그냥 이렇게 찢어지겠다. 플라스틱을 쓰면 돼? 안 돼? 은호야? 안 돼요. 플라스틱은 뭘로 만들어질까? 그러게요. 뭘로 만들어질 거야? 불로만. 섬유? 어? 섬유? 섬유? 아닌가? 수연아 뭘로 만들어질까? 석유. 석유에서 만들어. 석유나 석탄 같은 그 화석 연료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연료에서 석유, 석탄을 만들고 그 찌꺼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쓰면 안 좋겠죠. 왜냐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시키니까 대기를 뜨겁게 만들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특히 중국이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물론 미국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좀 줄이는 편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건 대표적인 거 알잖아요. 그 빨대를 꽂은 거북이 뭐 이런 거 있죠. 빨대가 코에 꽂힌 거북이 이런 사진들 너무 있잖아. 징그러워요. 니네 잘 모르겠지만 태평양에 가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섬이 있대. 그게 들었어요. 본 적 있니? 한국보다 더 들어봤어. 큰다고. 유튜브 같은데 봐봐. 그러면요 웬만한 섬보다 더 커. 플라스틱이 이렇게 둥둥둥 떠서 선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뗏목처럼. 한국보다 더 커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제주도 많은데. 엄청나. 너무 심한 거지, 그치? 거의 관광지로. 관광지요? 관광지. 관광지는 아니고 이제 가서 이제 뭐 그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계가 있겠지. 흙을 쌓아서 음? 섬처럼 만들 다음에 거기 관광지 같은 걸 만들어서 제주도처럼. 바닷가인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바다에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안 쓰도록 하시고요. 에너지 사용량 줄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멀티탭을 뭐 쓴다든지 아니면은 안 쓰는 것들은 불을 꺼놓는다든지, 그지? 기본적인 것들을 실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이런 것들을 이제 쓰잖아요. 근데 좀 논란이 많이 있긴 있어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튼 뭐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서식지 파괴에 대한 그림, 그리고 남해, 그리고 외래종 유입, 가시방석이 이제 덩굴처럼 생긴 거거든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외래종에서 가시박은요, 이렇게 덩굴처럼 생겼잖아. 얘가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식물 위를 타고 올라가. 그래서 덮어버려 나무를.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 밑에 있는 나무가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나무가 덮이면요 광합성을 못해서 스스로 양분을 못해. 양분을 못 만들어. 그리고 이제 빛을 가려버리니까 사람도 빛을 쬐야 되잖아. 식물은 당연히 빛을 많이 쬐야 되거든요. 호흡돼야 되고. 그래서 식물도 괴로움을 당하겠죠. 그치? 식물도 이런 외래종에 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단연 평가를 보려고 했지만 다음 주에 볼게. 자, 1번 국제적 차원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나라 간에 법을 정해가지고요 협정을 해서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 협약 돼 있고요. 두 번째 람사르 협약 돼 있는데요. 람사르 협약에다가 밑줄에 놓고 이거 우리나라에도 가입돼 있는 거고요. 습지와 늪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3번 있는데요. 플러스 강의 3번 보시면요. 그 늪지 엄청 많죠. 어디에? 한국에서요. 한국에 많죠. 그래서 그런 늪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협약이에요. 왜냐면 늪지가 어떤 생물들이 나무 그 숲보다 훨씬 더 환경 오염을 줄여요.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요. 낙지요? 맛있는 낙지. 낙지요? 낙지 없이는 제 아빠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빠 낙지 좋아해. 네. 물새예요, 물새. 철새 있죠. 철새들 중에서 물새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잖아요. 얘네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늪과 습지, 갯벌 등을 보호하자는 게 람사르 협약이고 우리나라에 많이 가입돼 있어요. 경남에 있는 우포늪, 그 다음에 뭐 무안에 있는 갯벌, 그 다음에 순천에 있는 여러 가지 만이나 갯벌들 있죠. 보성 갯벌 이런 식으로 갯벌이나 습지 이런 것들이 가입돼 있어요. 아시겠죠? 람사르 협약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은요. 뭐 호랑이 같은 것들 거래할 때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거래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사오는 거잖아. 사올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이제 신고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고가 돼.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몇 마리 사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몇 마리가 있다. 이런 게 다 협약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사회적 차원 볼게요. 이거는 뭐 이제 국가 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자체, 뭐 서울시, 경기도, 뭐 일산, 뭐 일산은 구죠? 일산구청 이런 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고양시청 이런 데서 생태 통로 건설 이건 날아가야겠죠. 국립공원 지정 보호하기 이런 거는 뭐 도나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 뭐 강원도 어디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멸종위기 생물 지정 및 보건을 하기 이거는 뭐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 캠페인 진행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겠죠. 시청, 구청,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죠. 생물 다양성 관련 교육 제공 이런 것들은 뭐 동사무소 수준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종자은행 설립하게 돼 있는데 요거다가 밑줄 한번 해놓을까요? 종자은행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요. 전 세계에 씨앗을 보존하는 은행 같은 곳이 딱 3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백산에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요? 전 세계에 딱 3군데가 있어요. 와. 노르웨이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소백산이 있어요. 소백산? 그리고 딴 나라에 그럼 다른 한 나라에 또 어디 있어요? 3개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3개가 있는데 노르웨이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 목적은요. 어떤 특정 식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 그지? 식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을 보존하자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산에 높은 산에 있는 지하 저장고에다가 그 서늘하게 해가지고요. 냉장고처럼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씨앗들을 수십만 종. 그게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커요? 엄청 크겠죠. 그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요. YTN에서 했던 그 프로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종자은행의 목적은요. 종자은행, 종자저장소의 목적은 지구가 거의 뭐 멸망할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졌을 때 식물들이 거의 사라질 거 아니에요. 식물을 키우는 목적이 뭐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 그지? 맞잖아요. 결국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씨앗들을 모아놓는 거. 약간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에 대한 노아의 방주가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는요. 개인적 차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자연환경 보호하기 할 수 있죠. 재활용 분리 할 수 있죠. 다회용 사용 할 수 있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할 수 있잖아. 텀블러를 쓴다든지 뭐 에코백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함부로 기르지 않기. 막 아무 동물을 내가 들어와가지고 키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질병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곤충 채집이나 꽃 걷는 걸 행위하지 않기.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나무를 직접 한번 심어본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저는 은혜야? 학교에서는 전에 엄마 아빠 때 학교에서는 곤충 채집 같은 거 했대요. 채집은 지금도 할 수는 있죠. 해도 되는데 채집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근데 하다가 장수풍뎅이, 하늘소처럼 되게 그 희귀한 생물들을 잡았을 때는 꼭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른쪽에 5, 6, 7, 8번 한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했어요. 벌써 다 했어. 수희도 했니? 됐구나, 니네는. 자, 5번
자,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 오염에 약한 생물들이 사라진다. 이건 뭐 환경 오염이지 당연히. 리을.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 잡아들이는 것. 이건 불법 포획, 남획이 되겠죠. 니은이고요.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는 거. 외래종이잖아요. 그죠? 디귿. 그 다음에 기온 상승, 수온 상승, 서식 환경이 달라지는 거. 이건 기후 변화가 되겠죠. 미음이고요.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지금 기후 온난화거든요.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니까 앞으로 많이 보게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5번은요. 도로 건설, 토지 개발 등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서식지 파괴가 되겠죠. 기업.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요. 남획은 디귿이 되겠고요. 예, 환경 오염은 이제 니은이 되겠죠.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서식지 파괴는 생태 통로 설치가 되겠죠. 기업. 그리고 지나친 개발 자제. 7번은요. 생물 다양성 유지하기 활동 중 사회와 개인이에요.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겠지. 자연환경 보호, 나무 심기. 이건 개인이 할 수 있죠.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 요거는 이제 내가 못하죠. 사회가 해야겠지.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건 개인이 해야겠지. 생태 통로 건설, 국립공원 지정 보호. 요거는 이제 나라가 해야겠죠. 사회가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회용품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야? X가 되겠죠. 아까 제 실수 오류해서 그래,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생물종을 늘리기 위해서 외래종을 많이 들여와야 한다. X죠. 우리말이 되게 어려워, 그렇지? 잘 읽어야 돼. 끝까지 읽어야 돼.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끊어진 생태계가 연결되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5가 되겠고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립공원 지정 등의 활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야겠죠. 5가 되겠죠. 자, 다음 주는 이제 내신 쑥쑥 한번 풀어볼 거니까 참고하시고 단원평가 문제는 풀어오지 마요. 수요일 풀어오지 말겠지? 오늘 같이 풀고 이제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열로 들어갈 거예요. 열의 이동으로 들어갈 거고 1, 2단원은 비교적 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약간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많이 배울 내용들이었고 3단원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리, 화학 파트.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중요해지니까 참고하세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할게. 숙제는 우리 항상 하듯이